과학 영역에 대한 암기 과목 용어 해설. 그 다음에 2단계는 그보다 위인, 윗단계인 전문 과목 용어 해설을 놓고 우리가 강의를 하는데, 오늘은 그것저것 종합해서 아주 기초적인 용어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기에 앞서서 기본이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명사의 90%가 한자어고, 평균 내에서 73%가 한자어고, 그리고 전문 과목은 용어의 대부분이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한자를 알아야 되는데, 중국어와 일본어를 공부한다거나 한자 능력시험을 공부할 때는 한자를 쓰고 읽기까지 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죠. 그런데 암기 과목 용어 해설을 할 때는 굳이 한자를 읽고 쓰고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물론 쓰고 읽고 하면 훨씬 좋지만, 대신에 그 용어를 이루고 있는 한자가 무엇인지를 알고 공부를 하면 훨씬 속도가 빠르고 암기하기 용이하며 오래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먼저 직역을 딱 합니다. 이 용어를 구성하고 있는 한자가 뭘까 딱 생각하고 직역을 간단히 해요. 어렴풋이 뜻을 유추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살과 뼈를 붙여서 공부를 하는 식으로 하면은 빨리 외워지고 오래 기억을 하고 굉장히 폭넓게 공부가 될 것입니다. 자, 그걸 잘 아시고 염두에 두시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적인 겁니다, 오늘은.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영토라는 게 있으면 제가 한자를 가로해서 넣어 놓았습니다. 변기해 놓았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냥 한글로 영토 돼 있겠죠. 물론 이건 쉬운 거지만, 그러면 우리가 영토를 구성하고 있는 각 한자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자 이 말이죠. 처음부터 알 수는 없는데 이제 공부하고 난 다음에는 생각하자 이 말이에요. 자, 무슨 영자입니까? 거느릴 영자에 흑토자입니다. 땅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토, 거느릴 영자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거느리는 토지, 맞습니다. 거느리는 땅. 그럼 거느릴 수 있는 땅, 거느리는 땅, 거느리는 토지, 그게 영토죠. 거기에다가 약간 살을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한 나라의 통치권이 미치는 땅, 한 나라의 통치권이 미치는 흙, 한 나라의 통치권이 미치는 토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영토는 거느릴 수 있는 땅인데 한 나라의 통치권이 미치는 토지, 즉 육지를 말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좁은 의미에서는 그런데요, 넓은 의미로 보면 영토 하면은 땅, 육지만 나타내는 게 아니고 뭡니까? 영해, 바다와 영공, 공중까지를 아울러 이릅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좁게 해서 가면 땅만, 육지만 나타내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대비돼서 영해는 뭐예요? 그대로 영해니까 여기 없다 치고 거느릴 영자, 바다 해자. 거느리는 거느릴 수 있는 바다죠. 그러면 조금 살을 붙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한 나라의 통치권이 미치는 바다, 해역, 범주, 범위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거느릴 수 있는 통축이 미치는 바다다. 물론 넓은 의미의 영토에 포함이 되는 거죠. 영해. 자, 이제 그렇게 일반적인 그 규정은 그렇게 하고, 그럼 영해는 이게 이제 그냥 쉽게 설명이 되는 게 아니죠. 기본 뜻은 그렇지만 영해가 어디까지인지도 알아야 되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걸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단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영해는 이제 그런 뜻인데, 처음에는 3해리를 할까, 6해리를 할까, 9해리를 할까, 12해리를 할까 설왕설래했어요, 국제적으로. 근데 나중에 1978년 기준으로 12해리 정도 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은 일반적으로 한 나라에서 12해리까지를 영해로 규정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1해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1852m, 이런 건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고 1852m. 그럼 12해리니까 곱하기 하면은 약 22km가 나옵니다. 전자 예상이 두드릴 필요 없고 약 22km 나오죠. 12해리니까 영해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영해를 계산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차츰차츰 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가 이렇게 이제 대충 지도가 있다 치면, 여기 육지와 바다를 나누는 경계선이, 구분하는 경계선이 해안선이잖아요. 바다 육지를 구분하는 경계선이 해안선인데, 그럼 여기 육지에서부터 그냥 12해리냐? 여기서 동해는 또 어떻게 하냐? 남해는 어떻게 하냐? 제주도, 독도, 울릉도 어떻게 하냐? 각각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12해리라는 거 알아두시고 여기 계산하는 방법 좀 이따 해보자 이 말이죠. 이해했죠? 네. 자, 일단 영해 이제 그 정도 해두고 어떻게 계산하는 거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조소간만의 차. 여러분 이제 한자로 써놨지만 일반적으로 이거 다 아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모르신 분들은 조수간만의 차 할 때는 차라는 건 차이니까 알고 조수간만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모를 때 처음에 유추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책이라든지 강의를 통해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는 용어를 구성하고 있는 한자가 무엇인지 정도까지는 한자를 쓰고 있기는 못해도 아까 거느릴 영자, 흑토 이런 식으로 영토할 때 그런 건 알아두자 이 말이죠. 조수 할 때 조수가 뭘까? 운전석 옆에 있는 조수일까? 아니다. 조수는
조자는 조수 조자죠. 물 숫자. 그러니까 조수 바닷물이구나. 그 조수다. 그래서 조수 조자에 물수 조수 그렇게 알고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이 조수를 모른다는 게 아니고 간만은 이제 쉬운 건 아니죠. 간만은 간자가 이제 한자로 간만 이렇게 못 쓴다 하더라도 간자가 여기서 마를 간자구나. 마르다는 의미구나. 만자는 찬다는 의미구나. 찰 만자. 간 마르다 만 차다. 간은 마르다니까 뭐예요? 바닷물이 마르다. 즉 바다 쪽으로 물이 빠진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바다 저쪽은 깊어지지만 요쪽에 땅 쪽으로는 땅이 말라지지 않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자, 그런 의미로서 간 썰물이죠. 만 밀물이죠. 간은 썰물. 즉 쉽게 말하면 갯벌 부분이 마른 부분이고, 그래 만은 찬 거죠. 그래서 간은 마르다. 만은 차다. 간은 썰물. 만은 밀려온 거니까 차니까 밀물이다. 간만은 이게 썰물이고 밀물이구나. 그럼 차는 뭐예요? 썰물과 밀물이 차구나를 알아야 되는데, 썰물과 밀물을 차하면 간단한데 간만을 차하면은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 어려운 걸 쉽게 풀면 밀물과 썰물을 차. 자, 간자부터 하면 썰물이죠. 이게 썰물이죠. 많이 밀물이죠. 물이 찬 게 밀물이니까. 이거 헷갈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꼬꼴 난 사람이 있어. 만이라면 찰 만자. 달이 찬단 말이에요. 뭐예요? 달이 찬 거. 만월. 이게 찬 거. 물이 차니까 이렇게 있으면 이 해안선 쪽으로 물이 차온다 말 아니에요. 이게 밀물이잖아요. 간자는 바다 쪽으로 물이 밀려가니까 여기는 이 갯벌이나 이 바다, 이 모래사장은 물이 없어지는 경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르다 아니에요. 그래서 간이 썰물, 그 다음에 만이 밀물. 이 차가 여기 있는 썰물과 밀물의 차이 또는 밀물과 썰물의 차이를 조수 간만의 차라 하죠. 간만은 썰물, 밀물 다른 말로 하는 것이고, 조수는 바닷물을 다른 말로 하는 것이고, 차는 차이죠. 그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간단한 거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저는 공부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간단하지만 어려운 영어일수록 그 공부 방법이 정확히 내용적으로 깊숙이 적용이 됩니다.